자, 이어서 3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 박종훈 팀장의 한마디가 대화창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머리털 무용론. 머리털 아무 소용없다. 저는 탈모약을 정말 완벽한 탈모약을 만드시는 분은 네. 저는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우리 남성들의 어떤 마음의 평화를 그럼요. 준 사람이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감이 아닐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유선남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유선남님은 전혀 그럴 걱정이 없으실 것 같아. 그쵸? 아유, 저는 사실 저희 부모님 양분 다 대머리시라. 아, 그래요? 네, 저희 그 아버지도 탈모가 있으시고 저희 할아버지도 양쪽 다 탈모가 있으셔서 저는 아마 미리 예약이 돼 있다. 무조건 구매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셋이 같은 한마음 우리 한뜻으로 다 모여서 그냥 탈모약이나 한번 만들죠. 그러시죠. 자, 오늘 일정부터 한번 볼까요? 예. 네, 일단 오늘 일정부터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주요 스케줄들을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주요 스케줄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번 주가 사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요일 날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만 화요일부터 천천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건축 승인 건수와 주택 착공 건수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과연 주거비가 과연 꺾이게 될지 계속해서 이런 꺾임세를 유지하게 될지의 중요한 지표가 될 부분이라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년물에 대한 채권 입찰이 발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케줄 중 하나인 중국의 인민은행의 대출 우대 금리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돈을 풀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원유 재고와 FOMC가 결국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이번 FOMC는 대부분 금리가 동결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부분은 역시 점도표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런 예상들이 과연 11월, 12월에도 금리 인상 기조로 과연 갈 것인지 아니면 금리 동결 기조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릴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위기를 파악하는 요소로 쓰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치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장기 관련해서 장기 금리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사실 이번에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사실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FOMC 위원들이 중립금리를 올리려고 할 수 있다. 장기적인 금리 관련해서 2% 관련돼서 인플레이션이 안착하는 게 아니라 2.5%에 안착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가 내려갈 수도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수요일 날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연은의 제조업 활동 지수가 발표가 나게 되고요. 필라델피 연준의 고용률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제조업과 서비스 관련한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오게 될 예정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월요일 날 나오셔가지고 네. 일주일 주요 지표 스케줄을 싹 읊어주시니까 저도 마음이 편하네요. 그쵸.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런 것들. 이제 우리 내일부터 대본 준비할 때는 이거 참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뭐 일부에서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유선남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FOMC 당일, 그러니까 결과 발표되는 당일날 좀 변동성이 클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변동성이 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발표될 사실 점도표 관련해서 의외로 의견이 반반으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결국 11월, 12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이런 분위기 관련해서 약간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약간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는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분위기는 선반영이 뭐 어떻게 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를 더 인상할 기조가 많이 나온다라고 뭐 연준이 어떤 의견에 조금 더 한쪽으로 쏠린 게 나오게 될 경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변동성이 조금 더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중립금리 관련해서 진짜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 저번에 있었던 잭슨홀에서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중립금리 관련해서는 우리가 결정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중립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금리가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거든요. 특히 장기금리가 크게 오를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점도표에서 언급이 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좀 영향이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내일 이번 주에 네. FOMC 한번 지켜보면서
사실 뭐 지금 많은 의견이 또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보고 맞아요. 네, 점도표 보고 또 이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그렇죠. 또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자, 그리고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일부에서 한번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 이란이 이제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들을 석방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이란의 관계에 좀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사실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는 오일 가격 관련해서 굉장히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란에게 추가적으로 증산 요청을 하기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훈풍이 좀 불어오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훈풍이 불어오게 됐습니다. 이란과 미국이 수감자 맞교환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한국에 동결되어 있던 이란의 약 8조 원 가량의 자금에 관련해서 이란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과 이란 관계에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유가 관련해서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물론 뉴스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이 있거든요. 무조건 우리는 유가를 낮출 거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미국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인터뷰 때 유가를 무조건 낮추겠다. 네. 그런 얘기를 하셨죠. 예, 근데 뭐 지금 사우디나 여러 러시아 쪽은 힘들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이란 쪽으로 또 연결이 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이란 핵 협상이 꽤 오랜 기간 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그게 협상이 안 됐습니다. 예. 교착 상태예요 아직도. 그래서 물론 이제 조금씩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돈 보낼 수 있게 동결은 해제해줄게.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돈 카타르로 넘어갔지만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그러니까 이란에 억류되어 있었던 미국인들 이제 풀리고 있지만 아직 협상은 안 된 예. 그런 상태라서.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 쉐브론. 네, 천연가스 생산에 문제가 없다. 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근데 사실 현재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가장 커다란 이유로 주목되는 것 중 하나는 쉐브론이라는 회사가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서 천연가스 생산량이 80%로 줄게 되면서 악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미국은 의외로 조금 벗어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쉐브론이 자신들의 생산을 100%로 다시 끌어올릴 수 있게 됨에 따라서 파업이 지금 우리 당장 천연가스 생산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발표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들이 좀 안정세에 도달한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파업 관련해서 사실 가장 중요한 소식은 아무래도 자동차 노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스텔란티스가 주말 동안 우리가 그럼 너희들 노조의 임금을 21%가량 상승시켜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포드와 GM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18%와 20% 상승시켜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에서는 단칼에 거절을 했다라는 뉴스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야, 사실 제가 퇴근길 라이브 심층 인터뷰 때 파업을 한번 제가 아이템으로 했었어요. 예. 방송을 했었어요. 그때 예. 막 UPS 파업은 어떻고 뭐 영국 의료진 파업은 어떻고 미국 지금 전미 자동차 파업은 어떻고 우리나라 파업은 어떻고 이거 얘기했는데 그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왔어요. 너무 빨리 했어. 지금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했었어야 되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 예. 파업 신드롬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너무 빨리 거기 이제 파업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저변에 깔려 있는 것들이 그렇죠. 많이 요즘에 나가나요? 구조적인 파업이 너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사회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어서 헐리우드 파업도 그렇고 쫙 전 세계 파업 신드롬을 제가 좀 짚었었거든요. 너무 빨리 했어. 그러네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면 예. 파업 신드롬 검색하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성견 지명이 있었네. 아니죠. 예. 타이밍 못 맞추는 거죠. 이게 성견 지명 있으면 지금 그때 준비해서 오늘 했겠죠. 어떻게든 커버하려고 지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자,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을 방문했어요. 네, 현재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이 뉴욕을 방문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를 포함해서 여러 CEO들이 현재 같이 미팅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안에서 일론 머스크가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을 방문하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제안을 여러 가지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제안은 일단 기가팩토리를 터키에서 열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스타링크에 관련된 서비스를 과연 터키에서 제공해 줄 수 있냐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또 알리바바도 사실 이번에 이런 미팅에 참여하게 되면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 터키에 약 2조 원 가량 관련해서 좀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좀 여러 가지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뉴스를 바로 연결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내용까지 전달을 해드리면 사실 엔트그룹이 결국 뭐 알리바바하고 이어져서 아는 분들에 대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엔트그룹이 원래 암호화폐 관련해서 2014년부터 투자하던 그룹이 있습니다. 이제 벤처 AT 캐피털이라고 해가지고 암호화폐를 따로 투자하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인데 원래 이런 기관을 통해서 사실 엔트그룹이 따로 돈을 100밀리언 달러 가량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 투자를 철회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사실 정확히는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철회하는 건 아니고 반대로 이 ANT 캐피털이라는 그룹의 총수가 현재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서 사임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엔트그룹이 자신들의 돈을 빼겠다라는 발표를 했다라고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뉴욕에서 또 코인과 상장과 비상장 관련해서 현재 정확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고 결국 회사들이 거래소들이 각자 알아서 상표에 관련된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명확한 규제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두 소식은 사실상 중국 암호화폐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비트코인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정확하게 왜 오르는지는 사실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편물 비트코인 ETF가 이제 네덜란드에서 한 달 전쯤에 이제 승인이 됐거든요. 유럽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소식이 이제 카더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폰이 중국에서 지금 현재 좀 여러 소식이 많이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아이폰이 결국 중국에서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1분 만에 매진이 되는 효과가 나왔다라고 전달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중국 쪽이 결국 계속해서 투자 관련해서 적합한 대상인가, 지금 현재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좋은 소식인가,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소비 지표나 여러 가지 추가적인 부양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중국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자 기준으로 중국에서는 가격들이 항생지수가 좀 많이 내렸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 우려가 좀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헝다 관련해서 현재 파산 관련해서 중국 내부에서 조사가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비구이 위안의 채권의 만기에 관련돼서 연장 투표가 이번 주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여전히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강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CSI 지수는 사실상 2023년 내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화요일 날이었나 수요일 날은 기억이 안 나는데 중국 내부의 금리가 발표가 되게 되니까요. 이런 기준금리 관련해서 계속해서 중국 쪽에서 소식들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사실 오늘 테슬라 주가의 움직임이 별로 좋지 않은데 가장 커다란 뉴스는 골드만삭스가 테슬라의 수익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번에 가격들을 굉장히 많이 낮췄잖아요. 자동차 가격을 낮추면서 마진을 굉장히 얇게 가져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골드만삭스의 마크 델라인이, 애널리스트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나 투자 의견에는 변함은 없지만, 아무래도 매출은 아마 오르더라도 EPS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예상치보다 좀 낮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골드만삭스가 테슬라의 수익 관련된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넷플릭스의 만사형 분쟁이 끝났다라는 얘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나온 소식이라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지만 현재 망사용료 관련해서 넷플릭스가 너무나 스트리밍 관련해서 너무나 망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너무나 많은 우리의 망 관련된 부분을 부담시키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망사용료 관련된 분쟁이 3년 넘게 이어져 왔거든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트위치는 화질을 내리기도 하고 이런 망 부담감을 낮추려고 여러 조치를 취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한 분쟁을 끝낸다라는 발표가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회사별 이야기 좀 전달해 드리면 카노피 그로스 이제
대마초 관련주죠. 대마초의 대장주 관련대 중 하나가 현재 50밀리언 달러 유증을 한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마이크로는 도이치뱅크가 목표가를 상향시키는 결과가 나왔고, 조비 에이비에이션은 오하이오에서 현재 500밀리언 달러를 투자를 해서 새로운 대량 생산 공장을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게 됐네요. 네. 아유. 시간을 딱 맞춰주셨어요. 네. 아유, 힘드실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는 또 좋게 보고 있고, 예, 골드만삭스는 또 하향 조정하고 있고. 근데 그것도 이야기가 완전 다른 게 모건 스탠리는 도조를 얘기했고, 그러니까요. 골드만삭스는 마진 얘기를 했고. 마진 얘기. 이게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마진 얘기에 계속 매도하다가 예. 도조 얘기 나오니까 사고, 이게 이 모양새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제가 아까 그 질문 드린 거 앞뒤가 이해가 안 된다. 예. 그랬더니 이제 한승철님은 시장은 앞뒤로 이해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 예, 일단 그런 상황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좀 그렇습니다. 예. 혹시 유선아님 같은 경우에는 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이 투자하기 좋은 시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이거는 제가 따로 뉴스를 조사하기는 했는데, 예. 대부분들의 애널리스트들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럽에서 이제 자코비 ETF가 이제 현물 ETF가 승인된 그 ETF인데, 예. 그쪽 CEO가 얘기하기를 미국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24년이 넘어서야 24년 들어가서야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틀 전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당장보다는 아마 24년 들어가서 조금 더 상승할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제가 질문 드렸는데 벌써 31분 종칠 시간을 제가 놓쳤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개장됐습니다. 종은 쳐야겠죠? 그렇죠. 예, 종은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 예. 시장 개장됐습니다. 자, 유선남님 한번 보내드리고, 네, 보내드리고 저희가 이제 미국 시장 개장 초반 분위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남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초반 분위기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지금 인터넷이 지금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05%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다우존스는 0.09% 상승, 네. 나스닥은 0.18% 하락을 하는 모습을 지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트맵을 한번 좀 보게 되면, 예, 지금 엔비디아가 좀 크게 좀 빠지는 모습이에요. 애플은 지금 1.37%, 최근 뭐 중국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게 되면서 1분 만에 또 매진이 됐다는 아까 네. 또 유산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뭐 상승세로 좀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하락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지금 마이너스 3.48%, 3.6%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다우존스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 가운데 가장 많이 올라가는 기업이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 상승률이 지금 가장 높아요. 1.5%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암젠이 0.9%로 다우 30 종목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워낙 그 그러니까 유가가 워낙 크게 급등하고 있다 보니까 쉐브론이 오늘 다우지수에서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뭐 0.7%긴 한데 워낙 지금 이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기업들이 1%대 상승하는 것만으로도 현재 다우지수는 0.1% 정도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S&P 500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이 상승하는 기업은 의외로 랄프로렌이네요. 랄프로렌이 한 2.3% 올라서 상승 탄력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여러분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정유 기업들이 일제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발레로 에너지가 2.4%로 2위, 필리스 66이 2.2%로 2위, 4위죠. 그 다음에 마라톤 페트롤리움이 1.9%로 뭐 5위 그 순서대로 일단 S&P 500 기업 가운데는 상승 탄력이 가장 좋은 것들은 대부분 이 정유 기업들이 좀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뭐 CNBC 좀 보게 되면 지금 유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있어요. 네. 지금 첫 번째 뉴스로서는 이제 유가가 상당히 공급에 대한 많은 우려 때문에 유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좀 압박을 좀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지금 WTI 같은 경우에도 91불, 네. 그리고 브렌트 같은 경우에도 94불, 거의 95불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같이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이 개장했는데 4.347%예요. 지금 일단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굉장히 좀 높은 편이죠. 그 금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FOMC 결과를 좀 기다려야 되고, 또 이번 주에 FOMC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리 결정도 진짜 정말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번 주는 좀 금리에 의한 시장의 영향, 그리고 결과 발표되기 전에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는 점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ARM도 오늘 프리마켓에서 좀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잠깐 다시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도 지금 한 4%, 5% 가까운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장한 첫날 네. 상승을 보여주고 연 이틀 동안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현재는. 네. 예. 그리고 저는 그거 궁금해요. 오늘 네. S&P 500에 에어비앤비랑 블랙록이 아니죠. 그 블랙스톤. 블랙스톤 BX 한번 볼까요? 블랙스톤이 오늘 그 저희 S&P 500 지수에 편입되는 날인데 과연 당일 움직임은 어떨까? 오늘은 영향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오히려 0.1%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예, 뭐 조정을 주고 있는데 에어비앤비 한번 볼까요? 에어비앤비 한번 볼까요? 에어비앤비는 에어비앤비도 지금 0.74%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지금 현재. 예. 자, 미국 블랙스톤. 애플이 다 한다. 오늘은 다시 맵을 좀 보게 되면 네. 예. 애플이 지금 2%대 상승. 엔비디아도 아까 마이너스 4%까지 갔다가 다시 조금 끌어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테슬라는 마이너스 2%. 앞서서 이제 뭐 골드만삭스의 의견이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에너지주들도 뭐 최근에 유가가 다시 상승하게 되면서 또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섹터별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뭐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확실히 그 애플의 최근 주가 하락에 중국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렇죠. 주말 사이에 있었던 중국에서 인기가 확인됐다는 뉴스가 애플에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워낙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뭐 인덱스 같은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종목들이 좀 하락해도 애플의 이 오늘의 상승과 함께 지수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네요. 예. 자, 또 다른 뉴스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지금 가장 최근 나온 거는 사실 뭐 지수에 대한 얘기가 좀 있는데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앞서서 얘기했던 내용 외에는 아직 크게 뭐 시장에서 뭐 브레이킹 뉴스로 나올 만한 것들은 아직은 없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 정도 할까요? 네네. 자, 좋습니다. 자, 디즈니 가자. 디즈니 가자. 디즈니. 저 안 그래도 디즈니 한번 확인할게요. 디즈니가 저 안 그래도 디즈니를 좀 딴 건 모르겠고 디즈니 플러스 좀 이제 볼까? 라는 생각을 저 요즘에 갖고 있거든요. 4,900원은 괜찮아. 사실 디즈니가 최근에 그 ABC를 이제 매각하면서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는 게 많거든요, 지금. 예. 물론 이제 그런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주가를 보시게 되면 제가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네. 예, 월봉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200불을 찍고 나서 200한 1, 2불 정도에서 지금 85불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뭐 사실 단기적으로 정말 많이 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주간 단위로 보게 되더라도 최근에 계속 바닥을 좀 다지고 있고, 아직 뭐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고는 좀 하기 어렵죠. 너무 어렵고 좀 이런 부분이 좀 생각보다 좀 지체될 수 있다, 지연될 수도 있고 좀 늘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디즈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음이 좀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뭐 디즈니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뭐 뉴스를 통해서 팔로우업을 해드렸으니까 그거 말고
제가 알기로는 디즈니 플러스가 4,900원인가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요? 네. 4,900원에? 한번 뉴스 한번 볼까요? 제가 알기로는 9월 21일까지인가 해서 잠깐만요. 검색해 볼게요. 디즈니 4,900원 디즈니 플러스 여기 안 나오나? 여기 안 나오네. 아 이게 제가 컴퓨터가 아니라서 제대로 검색이 안 되는데. 예. 루머였나 봅니다. 아닌데 4,900원 맞는데. 여러분 혹시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제가 9월 21일까지인가 뭐 보내주셨다. 이거 봐요. 아니네. 디즈니 플러스 1년 구독권 41% 할인. 그래서 9월 21일까지 1년 계약하면은 58,900원이라서 이거를 한 달 월로 따지면 4,900원 4,900원 맞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12개월짜리 할인. 12개월짜리 하면은 그래서 한번 볼까 이 생각이 좀 들었다고요. 이 생각을. 예. 땀 났어요. 근데 막 이상한 얘기 한 줄 알고 땀 났어요. 자, 그렇습니다. 저는 워낙 요즘에 이제 뭐 이렇게 볼 것들 여기저기서 보면은 좋으니까 좀 저도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가 드렸습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머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진짜. 4,900원. 자. 무빙 때문에 가입할 뻔했음. 재밌음. 무빙 때문에 네. 20만 명이 가입했대요. 디즈니 플러스에. 그래서 무빙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주호영 쫄지 마. 이상한 얘기하면 쪼니까. 자, 좋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좋은 밤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같은 밤 시간에 9시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재밌는 뉴스 들고 올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잊지 말고 끝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